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에 제정이 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산재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회사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자그마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법입니다. 사망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1명 이상의 사망, 6개월간 2명 이상의 부상, 1년간 3명 이상의 질병에 걸리면 중대재해로 규정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단 이틀 만에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게 된 기업이 생겼습니다.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거예요. 아직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고용부나 대혼란입니다. 이 법은 제정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법이에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또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 책임을 사업주, 경영자 또는 안전책임자에게 몰아서 뒤집어 씌웁니다. 그야말로 대형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초거대 기업의 경영자나 총수가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법이에요.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계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예요. 중대재해법의 1호 타겟이 되면 언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될 테고 경영 마비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대형 건설사의 현장은 모두 멈춰 섰습니다. 건설사는 공기가 생명이라서 연휴 전후로는 오히려 공사에 더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연휴를 앞뒤로 붙여서 넉넉히 쉬면서 관망세예요. 일종의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산재를 원천 봉쇄할 방법은 없고 내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 터져주기를 바라야 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블라인드에는 벌써 중대재해법의 여러 해프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라도 다치면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된다. 혼자 넘어져서 멍이 든 걸 보고를 안 했다가 징계를 먹었다. 출근해서 일을 하지 말고 청소만 하라고 하고 바로 퇴근을 시켰다. 인력시장에서는 이제 60세 이상을 전혀 기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쓰지도 않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규제는 이렇게 그게 보호하겠다고 설정한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일제히 대표를 교체하거나 공동 경영자 체제를 도입하거나 안전을 전담하는 임원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각 기업의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름을 굳이 나열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구나 알만한 기업도 여러 개 껴있고 이런 풍조는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거예요.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장 산재가 발생했다고 경영자가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면 회사로서는 갑자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부재해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차피 언젠가는 일어날 일, 미리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 둬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법입니다. 산재가 나면 경영자를 감옥에 1년 이상 쳐넣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회사는 그리고 경영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든 말든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산재는 경영자가 노력을 안 해서 일어난다. 경영자를 처벌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경영자를 처벌하면 산재가 안 일어나고 산재의 발생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산재라는 것이 지금껏 경영자가 노력을 안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경영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나태한 대비가 일으키는 사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궁극적인 책임은 최고의 경영자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그저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영진, 기업 문화, 기업 규모, 환경, 업의 특성, 현장 관리자, 근로자 본인, 그리고 법과 제도와 수칙 이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오로지 그냥 경영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부덕해서 그렇다고 왕을 끌어내서 목을 베던 것처럼.
업주를 감옥에 쳐넣는다고 정말 산재가 줄어드느냐? 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영국, 호주, 캐나다 이 세 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비슷한 개념을 도입한 나라들은 전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 너무 막연해요. 대체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절도로 처벌받지 않죠. 남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으면 폭행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뭘 하면 또는 뭘 안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 그게 형법이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라,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따져보겠다, 이 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고용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지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엉망진창이구나, 이게 눈에 보입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는 무조건 처벌받는가 하고 물으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작업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이행하고 뭐 이런 의무를 다 하면 처벌받지 않는데요. 대체 뭔데 이게? 그냥 안전조직이나 인력만 갖췄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조직이나 인력만 갖췄다고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면 하버드대를 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 하버드를 갈 수 있다. 그러나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버드를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따위로 대답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자가 처벌을 받느냐? 그것 자체는 아니지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를 방치, 묵인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벨트를 안 맨 놈이 또 벨트를 안 매서 사고가 나면 경영자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벨트를 한 번만 안 매도, 안전수칙을 단 한 번만 어겨도 반복을 묵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직원을 그 자리에서 해고를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니들이 얘기하는 근로자 보호인가요? 통근버스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경영자가 처벌을 받느냐?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통근버스는 회사가 지배, 관리하는 영역이므로 일정 부분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잘못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회사 버스 기사를 고용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 직장에서 사고를 내서 잘린 사람이더라. 근데 확인을 안 했네? 아니면 확인을 했는데 뭐 큰 사고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넘겼네? 근데 이 사람이 출근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네? 그러면 회사가 지배,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므로 경영자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과장같이 들리신다면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감옥을 안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없어요. 고용부에 물어봐도 대답을 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묻자 뭐라고 답을 하느냐?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 수사 방식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딱 일주일 전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건지 결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일단 그냥 법부터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시행된 지 단 이틀 만에 한 회사가 걸린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돈을 얼마나 넣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 안전 예산을 얼마나 잡아서 집행을 해야 처벌을 피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 무슨 대비를 해야 사고 발생 시에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고용부의 답변이 그야말로 걸작입니다.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업종도 다르고 작업도 다 달라서 기준을 책정하기 어렵다고 해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사정이 달라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처벌은 일괄로 하겠다고 니들이 정해버린 거 아닌가요? 사고가 많이 나는 업종도 있고 사고가 적게 나는 업종도 있는데 그냥 일괄로 1명 사망 또는 2명 부상 시 감옥 이렇게 정했잖아요, 니들이.
대체 뭘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고용부에서 재해 발생 시마다 동전을 던져서 앞이면 처벌을 하고 뒤면 봐준다. 이렇게 해도 결과는 비슷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회사에서, 적어도 현장직이 있는 모든 회사에서 언젠가는, 그리고 철강, 건설, 중공업 등 재해가 늘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특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경영자가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예산이 제한적이라서 아예 대책이 없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공동 경영자로 갑자기 누굴 내세울 수도 없고, 고액의 컨설팅을 받을 수도 없고, 거액의 법률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일이 터지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사장에게 기업의 의사결정 그리고 자금 조달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영자가 감옥에 간다면 사실상 기업은 그 자리에서 망하고 해체되어 버리는 수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라, 중대재해 표준을 만들어 달라, 따를 가이드라인이 없이 처벌 조항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재해는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니들 생각에 맞는 안전이란 걸 각자 추구하다가 일이 터지면 그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하나 보내라. 영화에서 한 놈만 보내면 나머지의 목숨은 보장하겠다. 뭐 이런 상황처럼 그냥 알아서 하다가 일이 터지면 한 명 감옥, 또 일이 터지면 다음 사람 감옥, 그냥 이렇게 하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업재해를 줄인다. 이 목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일 뜨거운 감자인 건설업계만 봐도 지금 건설사 중에 안전수칙이 없고 안전교육을 안 하고 안전장구를 안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서 사고가 하나 나면 사장단 전부가 비상이 걸리고 현장 소장은 한두 달씩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경을 안 써서 사고가 난다고 누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공기를 재촉하는 바람에 서두르다가 사고가 나니까 공기를 길게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은 쉬운데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가장 크게 관여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공기예요. 이걸 길게 잡아라. 일단 그러면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는 결국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재의 질이든 인력의 운용이든 다른 데서 또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왼쪽 쟤들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개념인데, 자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거든요. 산업재해는 교통사고와 같아요. 모두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계속 개발이 되고 운전자 모두가 조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에 의해서, 미숙에 의해서, 기술적 한계나 결함에 의해서, 나태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요. 그럴 때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사리를 따져서 민사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집니다. 모두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없앨 수는 없고 0에 수렴해 갈 수는 있어도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마냥 앞뒤 없이 일단 일이 발생하면 감옥에 쳐넣고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없어질까요? 모든 접촉사고를 징역으로 책임지게 한다면 접촉사고가 사라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은 마비가 되고 사고는 계속 나겠죠. 법이란 건 항상 원칙 안에서 최적점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망상으로 법을 만들고 사회를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장이라고 골방에 앉아서 금괴를 막 세면서 직원들이 죽을 때마다 건배를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야말로 사람이 하나 죽거나 다쳤으니까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법이에요. 자기들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일단 저쪽도 한 명 다쳤으니까 이쪽도 한 명 다쳐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재발 방지 그런 건 기업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이 고민도 하고 머리도 써보고 알아서 기고 있으면 우리가 보고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노력이 감옥 안 가기에 충분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마. 건건이. 정상 국가 중에 이딴 식으로 법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세게 때리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일단 한 놈을 끌어다가 패라. 이런 사고방식으로 만든 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합당한 법입니까? 벌써부터 감옥살이가 걱정돼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기업인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가요? 산재가 줄어들기는 합니까? 지들조차 기대 효과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보복이나 하자고 만들어 놓은 법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이 나라는 거대 광역노조원 1%의 입맛에 맞추자고 다른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까 원래? 법을 장난질처럼 만들고 장난질로 사람들을 막 감옥에 쳐넣는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